소개드리겠습니다. 심영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법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옛날부터 이제 꿈이 위대한 발명가가 돼서 떼돈을 벌어서 한 50 되기 전에 은퇴하자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발명가가 되려고 이제 공과대학 들어가서 화학공학 공부하고, 이제 군대 면접 받으려고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석사하고 3년 반 동안 키스트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처음에 유학 간다가 이제 동부 쪽에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서 전공을 의공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듀크 대학 내려가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강의를 하다가 이제 똥창 발명을 두 건 해서 이제 동네 있는 매품을 통해서 추천을 했더니만 93년인데 4만 불을 달라요. 그때 제 월급이 3만 5천 불이었거든요. 근데 떼돈 벌 거니까 개의치 않고 있었는데 제가 냈던 특허는 빵꾸 안 들어가는 타이어 한 2년 지나니까 똑같은 선기술 때문에 죽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 특허가 이제 이 남성 발기부전증 치료 양식 이 사람 몸 이식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이제 떼돈 벌려고 그랬더니만 이 파이저가 비아그라 만드는 바람에 제가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래서 이제 4만 불을 제가 이제 월급을 갚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짜 특허를 100건 내도 2건밖에 돈이 되는 게 없다는데, 수익 모델이 안 맞아서 결국 로스쿨에 가서 배우자 그래서 다시 듀크 대학에서 로스쿨 갔다가 이제 끝나고 변호사 활동하다가 한국 들어온 게 딱 이제 만 50이었던 2006년 말이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특허 관련한 이제 산학협력재단이라는 데 근무하다가 거기서 만나게 된 이 NP 중에 하나인 인텔렉트 벤처라는데, 펀드가 여러 군데 이제 제가 열어둔 데는 발명에 투자하는 펀드였거든요. 이제 그쪽에 이제 한국 지사장을 1년만 하다가 서울대 법 들어가서 지금 미국 특허 강의한 지가 한 3년째 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MP 비즈니스 모델 및 라이센싱 전략, 그리고 40분 발표를 했는데 항상 까먹는 게 Q&A 시간을 하고 나니까 30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3분 전에 말씀도 들었으니까 25분에 끝냈으면 좋겠지만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끝내려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번 유치학에서 혹시 일찍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결론을 먼저 준비해 왔습니다. 결론, 왜 여러분들이 NP와 엮이느냐? 이거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조를 하다 보니까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NP하고 엮이게 됩니다. 이 NP하고 엮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제조를 안 하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세상에 나오는 특허가 진짜 이렇게 딱딱 파리 자르듯이 구석구석에 이제 조각조각 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특허라는 게 이게 말로 정한 권리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겹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NP와 엮이지 않기 위해서 제조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엮이더라도 행복하게 엮일 수 있을까? NP라는 집단은 돈을 벌려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게 엮일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라이선싱 전략은 뭐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라이선싱이 있는 경우밖에 없죠. 왜냐하면 NP는 가지고 있는 게 특허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특허가 있으시겠지만 그 성비 갖고 있는 특허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주고 사오셔야 되거든요. 결국 돈에 많고 적의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강사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제가 많이 짐을 덜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러실 것이냐? 아마 제조를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특허 전부 다 가지지 못하신 동안은 계속적으로 올 텐데,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거기 제가 올 초인가 어떤 이제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원래 제목은 동대문 특허와 남대문 특허인데, 동대문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편집국장님 말씀 때문에 이제 약간 이렇게 이 제목이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살 건 사와야 되고, 만들어서 팔면서 결국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살 때는 돈이 많느냐, 또는 만들어서 판 돈이 많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생길지, 아니면 손실이 생길지가 그 문제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남아 가진 특허는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명심하시고, NP희한테 당하는 만큼 그거의 2배, 3배를 벌어올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특허를 만드시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발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좋은 특허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상층부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발명을 담당하는 발명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위에서는 그걸 갖다가 서류에 옮겨서 권리범위를 선정해주는 이 특허 변호사하고 변리사들이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 방법, 기술 이전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으로 돈 버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남이 만든 특허 때문에 돈을 내신다면 그거 돈 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막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더라도 같이 쉬어야되는가 또는 여분의 기술을 팔던가 또는 그걸로 자회사를 만드시던가 아니면 곱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남했을 때 기다려서 다시 돈을 버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은 선순환이 중요한데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만드는 창출적인 반면가한테 수익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돌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지금 MT보다도 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수 있게 돼서 결국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뭐 특허라는 게 굉장한 거 같지만 사실 뭐 저는 보면 약간 틀린 변화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재산이라면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동안은 항상 쓰실 수 있는데 특허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특허가 있다 그래도 항상 완전 특허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쓰다 보면은 남의 특허를 저절로 침입할 수도 있고 침해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특허는 사실은 일종의 그 네거티브 라이트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자신의 특허를 쓰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종의 그 반축짜리 특허입니다. 또 수명도 이 특허 용지가 다를 때까지 쓰는 것도 아니고 출원하면 20년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약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허에 관련하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러다 보면 왜 지식기반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옛날 20세기에는 그 자본가가 공장을 만들어서 수년의 노동자를 고용한 다음에 원료 사오고 전기값 내고 돈 주고 기술 필요하면 사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저희가 돈 벌던 분들이 열심히 제조해서 물건만 팔면 시장에서 돈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뭐 일본도 하고 일본이면 우리나라도 하고 일본이 계속 하지만 요즘은 해봤자 아무리 일본이 잘 만들어도 6개월이면 짝퉁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국가에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조업 자체에서의 경쟁력은 사실은 전 세계가 평등해졌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기반 시대 원리는 뭐냐면 결국은 이 시대의 기축통화 가장 가치가 있는 게 일종의 이제 그 IP 지식재산이 될 것이고 즉 이것이 돈이 되는 시대가 지식기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이 지식재산의 가치가 훨씬 높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뭐 선진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하다 보니까 뭔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들은 많고 남들은 적은 거를 고르다 보니까 이게 지식재산으로 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 지식재산이 그 중시대는 지식기반 시대는 얼마나 갈 것인가? 선진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한 또는 중진국 개발도상국이 쫓아올 때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조업을 포기하고 특허만 만들자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이 IP 산업을 제대로 키워서 제조를 하더라도 IP하고 강력하게 이제 결합을 해서 그만큼 저희의 그 수익 창출을 늘려야겠죠. 특징은 뭐냐면 뭐 그렇습니다. 따라서 IP가 없이 제조만 하다 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강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나 기업, 그 다음에 또 쓰다 보면은 신제품 만들수록 특허를 소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 기초통화를 IP를 얼마나 많이 만든 능력이 있냐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제 그 선진국을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WTO의 트립스나 와이퍼에서 하는 뭐 특허법의 하모니제이션 결국 뭐냐면 이것들은 이제 그 옛날에 로마 시대에서 이런 도로를 깔아놓은 이유가 뭐 황제님이 휴가가는 거 말고 돈 안 내는 식민지 반란을 빨리 진압해야 되는 것도 똑같거든요. 결국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거는 IP를 가진 선진국들이 돈을 버는 거를 확보해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하고 싸워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같이 끼어서 그 사람들만큼 잘해서 같이 돈을 벌든지 결국은 후자라고 보겠죠. 결국 뭐냐면 이거 그 기축통화라는 게 이 시대에서는 IP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발명가가 가장 돈이 되는 IP를 만드는 생산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쓰는 제조업의 일종의 소비자로 저기 입장이 바뀌는 시대가 지식기반 시대고요. 근데 특허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돈이 일방향으로 흐릅니다. 항상 기술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들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배우기로는 제조업체가 산업의 꽃이라 그랬지만 이것도 시대에 따라 틀립니다. 산업자본가가 얼마 없던 시대에는 이쪽이 그 상당히 이제 그 힘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중시가 됐지만 이제는 제조업에 의해서의 경쟁력이 많이 그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발명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자본 시대에는 IP가 필요하면은 잠깐 돈 주고 사왔지만 지식기반 시대에서는 왼쪽에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이제는 IP가 필요하면 돈을 억수로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P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식기반 시대에 모든 제조업체가 다 등이 휘느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어찌어찌해서 IP를 많이 보유했던 기업은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지식기반 시대 같습니다.
근데 그 국내는 아니죠. 그 국내 특허가 많이 낸다 그러지만 사실 보면은 이게 그 특허청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패하는 일이 80%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특허가 있지만 저 사람이 제 걸 침해한다 그래서 소송해봤자 80%는 제 특허가 죽고 김현장에 1억 원 주고 20%는 다 이기느냐, 10%는 제 특허는 살지만 침해가 인정이 안 돼서 또 김현장에 1억 원 주고 10%는 제가 이기지만 특허청에 이제 보상금을 받는 게 7,500만 원 받아서 제 돈 2, 3천 원 줘서 김현장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허는 사실은 이제 정말 필요가 이제 없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특허를 갖다가 좋은 돈을 주고 사오는 시장도 형성이 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해외에서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생각을 하시겠지만 특허법은 숙지법이니까 우리나라에만 등록된 특허는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만 등록한 특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기술. 딱 한 가지 못하는 거는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을 못할 뿐이거든요. 따라서 한국에 만드는 특허는 그 이상의 그 효용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호를 해주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가 무효가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를 내야 되는 이유가 전 세계 특허 시장의 70, 80%가 미국이라 그러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누군 뭐 싫어서 안 내겠습니까? 돈이 비싸니까 못 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사는 것들이 이제 그 싸게 특허 출원한 다음에 싸게 번역해서 미국에 내는데 이 특허비라는 게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싸게 학원 출원한 특허는 결국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서 좋은 특허를 내시는 게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잘 하는 것 같지만 이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기술 뭡니까 그 이제 그 로열티 적자인데 2009년도에 한 40억 불, 2010년도에 50억 불, 2011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그 로열티를 주고 사왔기 때문에 한 7, 80억 불 적자라고 보는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4,500억이고 잘 남게 5% 나오면은 220, 30억 남긴 건데 7, 80억 로열티 적자라는 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해답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수출하고 수출을 할수록 로열티가 증가되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론 제조업을 더 중요시켜서 더 많이 팔고 일부 로열티로 줘버리면 그만하냐 그러겠지만 뭐 일본의 도시바나 뭐 소니도 그러다가 지금 보존하는 것처럼 제조업이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도 언젠가는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IP를 갖다가 이제 열심히 좋은 IP들을 창출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지를 흑자를 만들 수 있는 묘수가 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을 안 하면은 나가는 거 같고 들어오겠지만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특허괴물인데 이제 이거 제가 일하던 회사의 그 창업자 중에 하나인데 특허를 가지고는 있으나 실시 만들거나 팔거나 쓰지 않고 기술지원 또는 소송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약간 좀 불량한 집단을 얘기한다 하는데 왜 기술지원을 안 하고 소송을 하느냐? 미국 통계에 보면 물론 근거는 뭐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우호적인 기술이전 15건을 해서 버는 돈하고 제대로 소송 한 번에서 버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거든요. 따라서 그럴 바엔 차라리 더 쉽게 소송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전략은 똑같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협상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소송을 통해서 돈을 많이 창출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허 전문 기업도 있지만 사실은 대학교 연구소 반년가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특허기물의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해서 뭐 어떤 데는 발명을 하냐 안 하냐 또는 뭐 소송의 상습성, 악의성으로 따져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최근엔 또 이렇게 뭐 이제 그 미국 이제 그 뭐 공정거래위에서는 PA라는 말을 써서 패턴 어세스이라 그래서 소송을 주로 하는 뭐 그런 식에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 MP라는 말도 별로 많이 쓰지 않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는 이 세상 모든 특허 업계에서 발명가들 제조업체로 싸웠지만 요즘은 워낙 MP가 이 제조업체의 하수인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수익 모델은 무엇이냐? 뭐 결국은 뭐냐면은 그 특허 갖고 쓰면 돈을 버는 거겠죠. 쭉 나오고 뭐 이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다들 그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료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따라서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실제로 많이 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격적 MP, 그동안 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한테 돈만 달라 그러니까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방어적 MP가 나왔습니다. 니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면은 우리가 그 돈으로 특허를 왕창 사서 여러분들이 특허기물한테 소송을 하면 짠 나타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게 이 수비적 MP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전형적인 예가 이제 그 RP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어제 MP도 뭐냐면 이렇게 그 미국서 말하는 거가 똑같이 특허를 샀는데 끝이 있겠냐. 결국 사고 나면은 뭔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게 이 옛날에 그 실리콘밸리 2000년대 초에 패턴 디펜스 펀드, 특허 방어 펀드죠. 이걸 만들어서 뭐 NS나 인텔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게 인텔렉트 벤처스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우리한테는 수비 같지만 아무리 수비를 하더라도 제가 표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한테는 수비가 아니고 나를 공격할 사람이거든요. 항상 이 업계 논리는 그래서 그만큼 냉정합니다.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안 하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옵니다. 그걸로 제조업체한테 가서 돈을 몇 배로 뻥튀기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이니까 60, 70%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남은 돈은 자기가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허권자나 발명자들이 니들이 다 가질 거 내가 왜 준다 하고서는 좋은 특허를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제 변한 건 뭐냐면은 투자금을 받아온 다음에 제조업체 가서 돈을 몇 배로 뻥 튀기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는 그냥 주고 운영사하고 이제 그 발명가 또는 특허권자가 이제 쉐어를 하는 그런 모델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면은 결국 돈은 운영사가 중간에 버는데 망하게 되면은 투자자가 날리는 것이고 돈 벌면은 운영사가 벌지만 자기가 혼자 먹느냐 아니면 그 발명자하고 이제 좀 쉐어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이 사람들의 BM 모델은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와야 되고 소송을 통해서 그러려면은 항상 제일 필요한 게 특허거든요. 그렇다면 특허는 어디서 나느냐? 저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술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이제 목이 마르시면 콩나물국을 마시셔야 되는데 콩나물 어디서 사오십니까? 가락시장 가시죠. 신문 보니까 가락시장에 파는 건 전부 다 중국제라서 농약이 많더라. 그걸 와이프 보고 네가 있는 길로 봐. 와이프한테 욕 먹은 다음에 알았다. 그러면 이제 옆집 가서 애들한테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 내가 콩나물 사줄 테니까 네가 키워봐. 똑같습니다. 시장 가서 특허를 사오든지 아니면 발명가들을 고용해서 특허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은 장만 만들어 놓고 발명가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좋은 특허를 만들라 그러겠죠. 결국 소스는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 이제 그 제조업체, MP, 중간업체들인데 벌써 한 3, 4년 묵은 자료지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하나하나당 얼마씩 버느냐. 그 전에 보니까 여기 저 IB가 뭐 하나에 뭐고 꽤 많이 번다는데 이런 것도 사실 뭐냐면 나와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추측할 뿐이고 다들 자기들 비즈니스로 장려해야 되니까 자랑할 뿐이지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뭐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을 왜 하느냐 MP는 불확실한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소하게 되면은 한 십수배는 벌기 때문에 소송의 메리트 있고 그 다음에 고의 침해만 입증하게 되면은 바가지를 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제조업체는 왜 맨날 당하냐? 이 처음에 돈 주고 빨리 사지. 하는 게 안 되는 게 와서 달라는 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따라서 그 돈 주고 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수익이 안 맞고. 근데 패했을 때는 어떡하느냐? 사실 보면은 제조업만 장사가 되면은 이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리저너블 로얄티, 합리적 실수를 주거나 또는 이 침해로 인해서 팔지 못하는 이익을 이점에 다시 원상 회복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번 프라핏의 일부거든요. 또 거기다가 뭐 판사나 배심원만 잘 보이면 상대편 특허를 무효시킬 수도 있고 침해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양쪽 다 이 소송을 하는 게 이 어떤 면에서는 그 메리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뭐냐면 이제 매 우리가 기업들이 당하다 보니까 이 MP들은 무조건 나쁜 집단들 아니냐. 이제 계속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순환시되고 뭐 IT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고 제가 아이비에 있을 때 조단위 합의금 요구받아고 신문이 나니까 법무사에서 야 종을 안 주고 10분일만 주더라도 준다고 빨리 이메일 보내라 그랬는데 제가 어쨌거나 그래서 이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하기만 했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최근에 만든 게 이제 그 인텔렉트 디스커버리도 이제 설립이 됐고 이제 그 회사가 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IP 비즈니스가 성공이 될 것이고 힘들어하면 또 그만큼 또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대가 나오는데 특허 괴물이냐 천사이냐 돈 주고 받는 입장에서 특허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특허가 자주 무효가 되고 뺏기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내 특허를 지켜주는 사람 아니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뭐냐면 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은 자기들 기술을 뺏긴다고 이제 많이 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정치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IP 생산자가 발명가인데, 이제 그 전에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개인들이고, 이 제조업체들은 큰 기업이고, 재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상당히 좀 쉽게 기술들을 얻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나온 게 뭐냐면은 대리인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반면가들을 대변하면서 또 돈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까 이 제조업 투자하고 이제 그 동등하게 이제 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제1세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세로 진행한 게 뭐냐면은 특허가 돈이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특허는 나도 있는데 우리가 돈 만들자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그 떼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 회사들끼리 소송하게 되면은 뭐가 제일 나쁘냐 하면은요. A 기업과 B 기업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미국서는 디스커버리, 진보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별 자료를 다 줘야 되고 거기 영업비밀 들어가고 또 연구원들이 증언 나가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특허를 갖다가 대리인들한테 슬쩍 넘겨놓고 얘들끼리 싸우게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리인 같지만 이 대리인한테 특허를 준 사람들은 배우는 누가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제2세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대리인들이 싸우는 배우가 확실치 않은 그런 데까지 이제 그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산업보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산업보선.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옛날에 대영 제국이 나오기 전에는 네덜란드가 이제 그 오대양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 해군이 네덜란드하고 싸우고 싶은데 뭐 우리는 배가 800척, 쟤들은 1000척, 우리는 해군이 8만, 쟤들은 10만 연락을 싸우면은 이길 거는 같은데 이겨봤자 우리 배 중에 90%는 격침할 것이고 해군 중에 90%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 들어오면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하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말로 한다면 뭐 현대상선, 대우상선 사장들을 불러서 찜을 지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니면서 네덜란드 국기만 난 배가 있으면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라앉히든 그대로 포격하든. 그래서 배를 건지게 되면은 배도 당신이 갖고 거기 있는 뭐 군문보 뭐 제약 같은 거는 다 당신이 갖고 승무원을 갖게 되면은 노예를 팔아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하이 리턴인데 리스크도 많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은 벌지만 자기들 배도 가라앉으니까 다시 그 왕실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가 필요하십니까? 상대편 대포가 사정거리가 넓어서 길어서 우리가 많이 피해 오는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해군 내보내주면서 뒤에서 지원 소격해주고 우리 해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서 뭐 2대8이나 3대7로 삥을 뜯어오는 그런 프로페셔널인 구조거든요.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16세기, 17세기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지금도 이 특허업계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는 거거든요.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이 NPD를 가지고 있는 특허, 이 70, 80%의 최초 소유자가 대기업으로 되어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상대편 기업을 견제하는 또는 혼을 빼놓는 그 무엇입니까? 요즘 뭐 개콘에 나오는 그 프로 하나 있죠. 그게 무슨 춤이죠, 그게? 예, 그 꺾기도처럼 얘들을 내보내서 상대편에 혼을 빼놓은 다음에 정신없을 때 우리는 장사를 잘하자. 그렇게 활용하는 게 이 MP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장에 문제가 있는 특허가 나면 빨리 사시오. 뭐가 나오는지 알고 돈만 있으면 사겠죠. 만만치는 않죠. 두 번째 방법. 근데 보면은, 통계 보면은 미국 그 스탠포드하고 이제 버클리에서 나온 건데 이 MP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10%가 안 됩니다. 9.2%입니다. 따라서 MP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대응하느라고 혼도 빠지고 돈도 들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승률은 통계적으로는 10%가 안 되거든요. 또 가만 놔주면은 자기 혼자서 죽어 자빠지는 MP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로 좀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서서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선 상대편이 MP가 와서 특허를 고증시키면은 그 특허의 유효성 문제를 따져라. 좋은 작전이죠. 그 다음에는 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을 해보라. 이것도 만만치는 않죠. 별도 법인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십시오. 즉 뭐냐면은 동대문에서 10대 맞았으면은 남대문 가서 20대를 때리게 되면은 10대는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특허 펀드 같은 거에 참여해서 같이 쉐어를 해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그 코스트가 내려갈 테니까요. 사실은 이 정도가 정석이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특허가 너무 세서 남용되는 재산권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특허라는 이 재산권이 여러분들 일반 재산에 비해서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남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워낙 저희가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특허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공정거래법으로 특허를 때려잡자 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특허라는 거는 나쁜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창출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골목 축구였으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잘해서 해외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늘면서 이제부터는 그 정규 룰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오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뭐 핸들링이나 뭐 끌어안기 이제 그런 걸로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IB 지사장으로 했을 때 끝나기 한 2달 전에 그 동아일보 기자 한 분이 자기가 IB 본사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이박 선배를 모시고 갔는데 한참 특허 얘기를 하니까 딱 한 문장이 끝나면 질문이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설명드리면은 또 질문이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3부작을 썼는데 1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그 MP한테 당하고 있느냐. 2부에서는 자기가 그 IB라는데 그 연구소에 가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많더라. 이제 그리고 3부를 쓰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특허 괴물을 덫으로 보는 것은 너무 평면적인 시각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지식경제는 지식자산을 가진 사람의 돈을 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구구절절히 올리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아이폰을 창조해서 애플처럼 한 대 팔아서 3,400불을 벌 건지 아니면은 대만의 팍스콘처럼 중국에 공장 지어놓고 아이폰 하나 찍어서 70점, 80점 벌면서 거기 있는 종업원들은 자살하는 쪽으로 갈 건지 사실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매일 특허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뭐 특허가 혁신에 방해되냐고 사실은 얘기를 하지만 특허라는 게 뭐냐면 돈 되기 이전에 재산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점적 배타권이 있기 때문에 특허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특허를 가지고서 돈을 벌지 않으면은 그걸로 상대편의 비즈니스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무서운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2년 돼가지만 애플이 옛날에는 시장 점유율, 텍스로는 3%인데 수익은 40%를 긁고 가고 그 6개월 전에는 5%, 100대 중에 5대 팔아서 100원 중에 50원을 긁고 가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100대 중에 95대 팔아서 50원 긁고 가니까 수익률이 한 2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뭔가 좀 벤치마킹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물론 잘하고 있지만 특허 주식 경영도 해야 된다. 근데 과연 인식과 주식마가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 항상 삼성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지 특허로 수익을 돈 벌어서 되겠냐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능력 있는 기업에서 조금만 안목을 바꾸면은 그 돈 벌수 있는 특허를 좀 활용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를 한다. 좋은 말이죠. 근데 제품과 서비스는 어디서 승부를 합니까? 시장에 있는 고객이 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특허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20세기의 제조업으로 자랑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특허가 없으면 처음부터 막히게 되거든요. 그만큼 특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 세계 로얄티 수지인데 특허로 돈 버는 나라 딱 네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이 억수로 벌고 딴 나라들은 뭐 비실비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의 강국 독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줄란들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로얄티 수수료는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조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적자를 보는 건 당연한데 이 충분히 우리나라보다 GDP가 한 대여섯 배인데 이거 보시면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수지 적자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IP나 수출해서도 안 되고 제조업만 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피라미드처럼 창출을 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권리화가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뭐 생략해 드리고 결국 뭐냐면은 이 시대에 기축통화는 여러분들이 실컷 좋건 간에 이미 이제 그 지식재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50년까지 갈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특허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리치자 등 걸로는 전혀 이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기왕이면은 우리도 해야 되고 하려면은 남들보다 잘해서 돈을 버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양질의 발명이 필요하겠죠. 그걸로부터 좋은 특허를 만들어서 국제 특허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해서 다시 돈이 발명한테 가야지만 계속 돈이 그거는 국가적으로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발명가들이 왜 발명을 하겠습니까? 득이 되니까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양질의 그 IP 창출 우리나라가 정량적으로는 뭐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특허가 없는 게 별리선택으로 돈을 조금 주고 이 특허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특허에 대한 뭐 전략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런 게 좀 제대로 활용이 돼야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2, 3년 지나서 MP 대응 방법이 아니고 MP로 억수로 부족하는 법에 대한 이제 세미나가 이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 뒤에 발표
발표해 주신 두 번째, 세 번째 강사님께 큰 부담을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